안녕하십니까, 차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출장세차 창업을 해가지고 왜 성공을 하지 못하는지, 왜 본인이 원하는 그만큼의 최소한의 기대치만큼도 수입을 벌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다년간 이 출장세차업을 해오면서 경험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출장세차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차후에 출장 세차업을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러 다니다 보면은 다른 출장 세차업을 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또 이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다른 세차업을 출장 세차업을 하시는 다른 분들을 또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가 오랫동안 몇 년 이상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 뭐 대부분 창업한 지 한 몇 개월 되지 않는 그런 초보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한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제 성공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좀 잘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분 한 분 사라지고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생겨나고, 그러한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장세차를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면 대부분 뭐 1년도 안 돼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런 게 현실이고, 1년이 넘도록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극소수 한두 명에 불과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돈을 버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출장세차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 기대치만큼 최소한의 수입을 못 버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출장세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딱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자만심. 자기 자신이 그 교육을 받고 온,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을 가르쳐 준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다년간 그 터득한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이라는 식으로 아주 그 화려한 그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 창업 교육을 받는 분들이 뭐 사전에 어떤 세차와 관련된 일을 해보신 분들도 아니고 전혀 이런 세차 업계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제 그 교육을 받다 보면은 아주 그 체계가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데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환상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거기서 기술을 배우면은 성공할 것만 같은, 그리고 자기가 배우는 그 기술이 마치 세계 최고인 것 같은 그런 그 착각에 빠져들게 되고, 그런 환상을 갖게 되고 자만심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다른 출장세차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다년간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름 그 출장세차업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언도 좀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그 벽을 쌓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세차를 해주면 고객분들이 막 감동을 한다, 또는 뭐 여름에 세차하다 보면은 너무 깨끗하게 잘해준다면서 뭐 냉커피도 가져다 주시고 뭐 음료수라든지 또는 겨울에 따끈한 커피도 갖다 주시고 막 그렇게 감동을 하고 고객 소개도 해주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만심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이 많아요. 뭐 한 2시간 가까이를 정말 뭐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자기 차를 세차를 하는데, 아무리 돈을 주고 세차를 맡기는 거지만은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세차를 하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세차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깨끗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무조건 뭐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또 냉커피도 갖다 주시고 주스도 갖다 주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본인만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장 세차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차를 하다 보면은 차주님들이 그렇게 잘해 주실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겪으면서 자만심에 빠지는 거죠. 이제
자기만 그렇게 자기가 너무 세차를 잘해줘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험자들이 주변에 어떤 세차를 해오신 그런 경험자들이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하면 그거를 듣질 않아요. 왜냐? 자기가 배운 그 기술이 최고인 줄 알고 또 자기한테 일을 가르쳐준 그 업체가 엄청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그런 환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뭐 우리나라가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무한 경쟁시대고 너무나 많은 업자들이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기술과 자기의 실력이 최고인 줄 알고 어떤 더 이상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공하지 못하는 출장세차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대한 만큼의 그 적당한 수입을 벌지 못하는 그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업을 해가지고 처음 그 영업을 시작을 할 때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그 영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이 전부 다 인구 밀집 지역을 선택합니다. 네, 고층 아파트가 많다든지 또는 뭐 부촌 지역, 뭐 고급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이런 지역을 다 공략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고객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런 인구 밀집 지역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냐? 지금 현재 그 출장세차 창업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출장세차를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내가 출장세차를 해보면은 소자본으로 출장세차를 창업을 해서 해보면은 돈 되겠다. 보니까 뭐 출장세차 하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인구는 많은데 그 세차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을 타겟으로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또 영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제 자기가 몰랐을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세차업자들이 이제 그런 인구 밀집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 세차만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인구 밀집 지역에는 또 세차 샵도 많고요. 그리고 또 출장 세차도 낮에만 그 세차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밤에만 다니면서 외부를 닦아주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를 닦아주고 하는 그런 월세차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밤에만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는 저희들이 그 밤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그 시장 확보를 위해서 그런 인구 밀집 지역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또 자기가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세차업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물세차장만 많이 있던 그런 시절에는 무슨 세차하는 그런 세차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뭐 세차샵도 세차라는 문구라든지 뭐 카 또는 워시 이런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세차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 같이 세차업을 한동안 해온 사람들은 딱 보면은 저기가 샵장이구나 뭐 그런 걸 알지만은 이런 세차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세차샵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간판을 봐도 거기에 뭐 세차, 워시, 카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요즘은 아주 샤프하고 그리고 좀 혁신적이고 또 뭐 그런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이름을 지어서 간판을 거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딱 봐가지고는 거기가 세차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업자가 세차샵이라든지 세차 업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해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한두 명이 있겠지. 그런데 좀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네. 한 5명, 10명 정도 될 것 같네. 그런데 한 5, 6개월, 1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이건 뭐 5명, 6명 정도가 아니고
한 뭐 50명씩, 100명씩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요. 또 생각만큼 주문이 들어오지도 안 하고 가격은 그만큼 낮게 책정이 되어져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할 때쯤 이제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을 계획을 하고 자기가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밑바닥부터. 그런데 대부분 출장세차 창업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너무 경쟁이 심하고 가격은 다운되어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고객을 확보하고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이 바로 폐업을 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 경험상 출장세차업을 창업을 하신 분은 그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을 자기가 뚫고 이겨내고 자기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출장세차업을 창업을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제 대부분 요즘은 출장세차 창업을 하면서 어떤 화려한 그리고 성공한 그런 업체에 가서 보통 뭐 한 달 정도 합숙 교육을 받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창업 비용도 교육비만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고 뭐 1, 2천, 2, 3천 단위로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장비까지 딱 세팅을 해서 바로 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차는 본인이 마련을 해야 되고요. 차를 자기가 마련하면은 이제 주로 레일을 많이 선호를 하죠. 레일을 자기가 이제 딱 갖추게 되면은 교육업체에서 교육이 끝나면은 안에 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앵글까지도 탁 짜가지고 넣어주고 거기에 용품들, 장비들 탁탁 넣을 수 있는 칸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차에 랩핑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객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제 본점에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고 또 고객 확보를 해서 또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가맹점, 지점들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또 고객도 확보를 해주는 그런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또 어떤 업체는 뭐 대기업들과 조인을 해서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고객을 확보해주는 그런 것을 메리트로 해서 또 교육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대기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안정적인 고객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것은 교육을 시켜주는 업체의 어떤 홍보 목적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법인단체를 하나 잡으려고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런 대규모 법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세차업자들이 파고들어 오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다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하루 종일 세차를 해도 하루 일당도 벌 수 없는 수준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가격 후려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세차업을 해오면서 그런 법인단체, 대규모 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단체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했지만 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을 요구를 하니까요. 창업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업체들은 어떤 업체든 다 자기네들만의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기술만으로 돈을 벌고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 좋은 기술을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 가서 좋은 기술을 배워왔으면은 이제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죠? 이제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기술을 배워와서 자기가 실제로 그것이 돈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영업을 해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가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업체에서 어떤 그 독보적인 아주 독창적인 자기네들만의 획기적인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뭐 처음에 고객 확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고객도 확보를 해서 또 제공을 해주고 물론 고객을 확보해서 제공을 해주면 그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뭐 소개비를 다 그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창업을 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그 차질 없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그 갖춰준다는 그런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그 교육생들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로 시작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그런 그 마인드로 창업을 시작해서 스타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본점,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준 그 본점에 의존하는 그런 그 의존도가, 마음적인 그런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런 그 고객을 확보를 하고 또 자기 업을 키워가는 그런 그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같이 또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너무나 안일하고 또 자기 배운 기술을 계속 반복 숙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어떤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세차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서비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노력하고 또 홍보하고 그런 노력들을 정말 말 그대로 불철주야로 밤낮 없이 그렇게 해야 자기 업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키워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자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에 충분한 그런 노력에는 너무나 못 미친다는 것이죠.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출장 세차를 해서 연봉 억대 수입을 번다 또는 뭐 많은 돈을 벌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 보면은 뭐 출장 세차를 하면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뭐 망한다, 뭐 또 얼마씩 번다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안정적으로 출장 세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업자들도 있고요. 또 크게 성공한 그런 업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방법을 알고 노력을 하면은 잘 될 수가 있는데 방법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 출장세차 작업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절망하거나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는 어떻게 해야 그 고객을 많이 늘려갈 수 있고 또 자기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지 그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노하우들을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